여러분, 상상해보세요. 1950년 6월, 갑작스러운 전쟁으로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는 혼돈 속에서 당신이 몸을 의지할 수 있는 유일한 곳이 병원이라고요. 병실 침대에 누워 병마와 싸우고 있거나, 사랑하는 가족의 병간호를 하고 있거나, 혹은 부상당한 이들을 살리기 위해 밤낮 없이 애쓰는 의사나 간호사라고 상상해보세요. 그들은 이념도, 정치도 모르는 채 오직 생명을 지키고 보살피는 일에만 전념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무장한 군인들이 병원에 난입하여 당신과 주변의 모든 이들에게 무차별적으로 총구를 겨눈다면 그들이 적이 아니라 같은 민족의 군인들이거나 혹은 당신이 전혀 알지 못하는 이념의 이름으로 당신을 살해하려 한다면 그 심정은 어떨까요? 오늘 우리가 찾아갈 곳은 바로 그런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비극이 벌어졌던 현장입니다. 대한민국 서울의 심장부에 위치했던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부속병원. 이곳은 당시 서울 최고의 의료기관이자 생명을 치유하는 신성한 공간이었습니다. 하지만 1950년 6월 28일, 전쟁의 광기는 이 치유의 공간을 참혹한 학살의 지옥으로 만들었습니다. 의사, 간호사, 환자, 그리고 심지어 갓 태어난 신생아에게까지 총구를 겨눴던 충격적인 비극이 펼쳐진 것이죠. 최소 수백 명에 달하는 무고한 생명이 병원이라는 이름 아래 쓰러져 갔습니다. 과연 그날 서울의대 부속병원에서는 대체 무슨 일이 벌어졌던 걸까요? 오늘 우리는 이념의 폭력이 의료의 신성함마저 짓밟았던 서울의대 부속병원 학살 사건의 가슴 아픈 진실을 파헤쳐 보려 합니다. 1950년 6월 25일 새벽, 북한군의 기습 남침으로 전쟁이 시작되자 서울은 순식간에 아비규환으로 변했습니다. 정부는 대전으로 급히 피난을 떠났고 6월 28일 북한 인민군이 파죽지세로 서울에 진입했습니다. 도시 전체가 혼돈에 빠진 가운데 서울의대 부속병원은 여전히 수많은 환자와 의료진으로 북적이고 있었습니다. 이곳에는 당시 서울 시내의 부상병들과 피난 오지 못한 시민들도 대거 몰려들어 발 디딜 틈 없이 붐볐다고 합니다. 환자들은 병마와 사투를 벌이고 있었고 의료진들은 쉴 틈 없이 부상자들을 치료하며 고군분투하고 있었죠. 병원이라는 공간은 정치적 중립성과 생명 존중의 상징이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날 오후 인민군 제3사단 소속 군인들이 병원에 들이닥치면서 모든 것이 무너졌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환자의 생명도 의료인의 사명감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직 반동분자 색출과 적대 세력 제거라는 광기 어린 목표만이 있었죠. 인민군들은 병원 전체를 샅샅이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의료진과 환자들을 향해 미군에 부역했느냐, 국군을 치료했느냐, 혹은 너희들도 반동분자 아니냐며 무자비하게 신문했습니다. 그들의 질문은 답을 듣기 위한 것이 아니라 오직 자신들의 이념적 분노를 표출하고 공포를 심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병원 곳곳에서 날카로운 고함 소리와 함께 총성이 울려 퍼졌습니다. 병원 복도는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고 살려달라는 비명과 고통스러운 신음이 뒤섞였습니다. 그들은 환자들이 누워있는 병실로 들이닥쳐 미처 몸을 피하지 못한 환자들을 향해 무자비하게 총구를 겨눴습니다. 침대 위에서 수술 자국이 선명한 환자들, 고통에 신음하던 노인들, 심지어 감염병으로 격리되어 있던 환자들까지도 예외는 없었습니다. 그날 병원은 정말이지 지옥 그 자체였습니다. 인민군들이 들어오자마자 무차별적으로 총을 난사하기 시작했어요. 다리 없는 환자, 어린아이 할 것 없이 그들은 인간이 아니었습니다. 제 눈앞에서 동료 간호사가 쓰러지는 것을 봤습니다. 겨우 시체들 사이에 숨어 간신히 목숨을 건졌지만 그 순간에도 옆 병실에서 들려오던 소름 끼치는 총소리를 잊을 수가 없어요. 특히 신생아실에서 들려오던 아기의 울음소리가 갑자기 뚝 끊겼을 때의 그 공포는 70년이 넘도록 제 귓가에 남아 있습니다. 갓 태어난 아기가 울음을 터뜨리자마자 총소리가 났고 이내 세상에 존재하지 않았던 것처럼 조용해졌죠. 신생아실에까지 들어가서 그런 만행을 저지르리라고는 누가 상상이나 했겠어요. 병마와 싸우던 환자들이
그리고 아기들이 전쟁의 총탄에 목숨을 잃는 것을 보면서 인간에게 저런 잔혹함이 있을 수 있구나. 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그날의 악몽은 지금도 제 꿈속에서 저를 끊임없이 괴롭히고 있습니다. 이순자 씨의 증언처럼 인민군들의 만행은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병원의 수술실과 병실은 순식간에 피로 물들었고 살려달라는 비명과 고통스러운 신음만이 가득했습니다. 심지어 갓 태어난 신생아들까지 총살당하는 참혹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전쟁의 최전선도 아닌 생명을 살려야 할 병원에서 이런 비극이 일어났다는 것은 인간성을 완전히 상실한 행위였습니다. 당시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기는 어렵지만 병원에 입원해 있던 환자들과 이들을 돌보던 의료진, 그리고 전쟁을 피해 병원에 숨어 있던 수많은 민간인들을 포함하여 수백 명에 달하는 무고한 생명이 이 짧은 시간 동안 쓰러져 갔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의료진은 미군 스파이, 반동분자로 몰려 그 자리에서 총살당했고, 병상에 누워있던 환자들은 부상당한 국군, 부역자 등으로 몰려 침대에서 끌려 내려와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병원은 그 기능을 완전히 상실했고, 인민군 점령 기간 동안 서울의대 부속병원은 그야말로 비극의 상징으로 남았습니다. 그 시신들은 제대로 수습되지 못하고 병원 곳곳에 방치되었거나 급하게 매장되었을 것입니다. 이 끔찍한 학살의 진실은 전쟁의 혼란 속에 오랫동안 어둠 속에 갇혀 있었습니다. 북한군에 의한 학살이라는 특성상 당시에는 제대로 된 조사가 이루어지기 어려웠고 희생자들의 아픔은 제대로 조명받지 못했습니다. 많은 유가족들은 사랑하는 이들의 마지막 순간조차 알지 못한 채 가슴 속에 응어리진 한을 품고 살아가야 했습니다. 반동이라는 억울한 낙인이 찍힐까 두려워 목소리조차 내지 못한 채 침묵해야만 했죠. 하지만 역사는 결코 진실을 영원히 묻어두지 않습니다. 2000년대 중반, 진실과 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가 발족되면서 비로소 서울 지역의 적대 세력에 의한 피해 사건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졌고 서울의대 부속병원 학살 사건의 진상이 규명되기 시작했습니다. 생존자들의 증언과 당시 병원 기록, 그리고 관련 자료들을 끈질기게 추적하여 그날 병원에서 벌어졌던 참혹한 학살의 전모가 드러났습니다. 진실화위원회는 이 사건을 조선인민군에 의한 민간인 학살로 규정하고 희생자들의 명예 회복과 국가의 공식적인 조치를 권고했습니다. 비록 희생자들의 이름을 모두 확인할 수는 없었지만 이 진실규명 작업은 그들의 억울한 죽음을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첫걸음이 되었습니다. 서울의대 부속병원 학살 사건은 한국전쟁이라는 거대한 비극 속에 가려져 있던, 그러나 결코 잊어서는 안 될 우리 현대사의 아픈 기록입니다. 생명을 살려야 할 치유의 공간에서 이념의 광기가 인간성을 완전히 말살하고 무고한 생명들을 무참히 짓밟았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깊은 충격과 영원히 잊을 수 없는 질문을 던집니다. 다시는 이러한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우리는 역사를 기억하고 그 비극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배웠는지 끊임없이 성찰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서울의대 부속병원, 그곳에 묻힌 침묵의 비명은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묻습니다. 과연 우리는 그들의 아픔을 잊지 않고 진실을 향한 발걸음을 계속하고 있는가? 이 비극적인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속에 작은 울림으로 남기를 바랍니다.